안녕하십니까. 2020년도 대전과총 과학특강을 담당하게 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팀연구원 최용경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바이오 산업은 무엇이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바이오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경제개발협력기구, 즉 OECD에서는 2030년에 바이오 경제 시대가 도래할 거라는 보고서를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국에서는 다양한 준비를 서둘러 왔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각 나라마다 바이오 경제에 포함되는 산업의 영역들이 각각 다른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약 산업이나 혹은 바이오 화학, 바이오 연료 같은 분야는 전 세계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바이오 산업이 무엇인지 우리 정부가 세운 정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산업은 바이오 기술, 즉 바이오 테크놀로지를 바탕으로 생명체의 기능과 정보를 활용하여 제품 및 서비스 등 다양한 고부가 가치를 생산하는 산업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아울러 바이오 헬스 산업은 생명공학, 의학학 지식에 기초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의약품, 의료기기 등 제조업과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등 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업이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약품과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제조업과 또 이를 활용하는 서비스 등이 모두 바이오 헬스 산업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난 7월 22일 대전시가 발표한 대전 바이오 헬스 산업 글로벌 혁신 성장 2030 전략에 포함된 주력 분야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바이오 의학, 2번 차세대 첨단 의료기기, 3번 바이오 서비스 AI 기반 정밀 의료, 4번 바이오 생체 재료. 아마 뉴스를 보신 분들은 금방 아실 수 있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답은 대전 바이오 헬스의 산업의 주력 분야는 바이오 의학, 차세대 첨단 의료기기, 바이오 서비스 AI 기반 정밀 의료 네 가지입니다. 따라서 4번은 아직 대전시가 바이오 헬스 산업의 주력 분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되면은 관련되는 기술이 발전하게 되고 이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가 다양한 실용화 연구를 하게 됩니다. 산업화로 발전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단계로서는 먼저 중개 연구를 하는 실용화 단계와 이 중개 연구를 다양하게 소규모로 임상 시험을 하거나 평가를 하거나 또 식물의 경우에는 포장 내에서 실험을 하는 그런 특수 재배 단계를 거쳐서 산업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사회와의 긴밀한 협동 관계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술을 활용, 특히 빅데이터나 AI를 활용한 기술의 가속화도 이루어지고 특히 중요한 부분은 ELSI라고 불리우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문제를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의 순환 구조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ELSI란 무엇일까요? 무엇의 약자인지 말씀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지 대답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LSI란 영어로 Ethical, Legal and Social Issue 혹은 Implication이라고 해서 윤리적, 법적, 사회적인 문제 혹은 사회적인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생명과학의 경우 특히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 윤리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회로부터의 충분한 피드백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검증과 평가를 거쳐서 또 새로운 과제를 도출함으로써 좀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하게 되고 이 발전된 기술들은 다시 또 산업화의 성장 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가속화시키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세 번째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개발이 성공한 뒤에 사업화 단계로 갈 때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어려움을 겪는 시기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사막화 과정, 2번 문화적 충격, 3번 죽음의 계곡, 4번 마술 기연. 정답을 맞추셨나요? 3번에 있는 죽음의 계곡이 이 어려움을 겪는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바이오 산업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이오 산업은
생명체를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기술 수준으로서는 이 복잡한 생명체를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람의 유전자와 미생물의 유전자, 또 동식물의 유전자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또 같은 사람이라도 인종별로 개인적으로 또 많은 차이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점이 어려운 점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신약 개발을 예를 들었을 때 신약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의 확립되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25년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또 이를 기반으로 임상을 연구를 하게 되는 경우는 성으로부터 승인을 받으려면 평균적으로 36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이러한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100%를 보장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바이오를 혁신하기 위한 세계적으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가지 분야로서 담아야 될 내용,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또 관련되는 기술, 산업 구조로 봤을 때 유전체의 혁신이 커다란 번역을 가져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유전체의 혁신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나라에서 각 국민들의 유전 정보를 해독하기 위한 연구들이 이미 시행되었고, 우리나라도 금년부터 이 연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 성과물들이 전부 다 데이터로 보여지게 되는데,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새로운 바이오는 R&D 현장에서 DNA 혁신, DNA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유전자라고 알고 계실 텐데, 여기서 DNA는 데이터의 D와 네트워크의 N, 그 다음에 AI의 앞글자를 각각 따서 바이오 혁명의 DNA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약 개발을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데 비해서 성공하는 약물의 수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신약 개발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한 회사가 모든 역할을 다 하던, 즉 연구소부터 임상시험 그리고 생산, 판매까지 하던 이런 폐쇄형 혁신 시대에서 전문 회사들이 각각 모여서 협력하고 협동하는 개방형 혁신 시대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으로는 바이오 산업의 IT라든지 혹은 나노기술, 재료, 화학, 물리와 같은 다양한 기술들이 같이 접목됨으로 해서 새로운 산업이 열려지고 있습니다. 즉 융합 비즈니스 모델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 전 세계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네 번째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쇄형 자체 개발에서 개방형 혁신으로 전환시킨 요인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경쟁의 심화, 2번 기술 보호 정책, 3번 연구 개발의 효용성 저하, 4번 산업 간 경계의 붕괴. 답을 하시기 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은 기술의 보호 정책은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 개방형 혁신으로 전환시킨 요인으로는 연구 개발의 효율성이 저하됨으로 인한 경쟁이 심화되고, 또 산업 간 경계가 붕괴됨으로 해서 바이오 산업의 연구가 폐쇄형 자체 개발 연구에서 혁신형, 개방형 혁신형 연구로 전환되게 돼요. 마지막으로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도전, 다시 말씀드리면 바이오 산업의 패러다임의 전환은 그동안 우리가 했던 유전체의 읽기에서 유전체의 쓰기 시대로 전환되면서 비롯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가장 먼저 읽기를 배웠을 겁니다. 읽으면서 그 다음 이해를 하게 되면은 그 단계를 거쳐서 여러분들은 글을 쓰는 단계를 도달하게 됐는데, 이 유전체 연구에서도 유사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읽기에서 쓰기로 유전체 혁명이 일어났고, 또 AI나 다른 다양한 공학적인 자동화 기법을 도입한 바이오 제조업이 활성화됐을 뿐만 아니라 이들 각각의 부품을 종합해서 인공 생명체를 창출하는 시대가 지금 도래하여 앞으로의 새로운 산업을 이끌고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 간단하게 표로 보여드리는데, DNA가 구조가 발견된 것은 1953년입니다. 사람의 유전체 연구는 1990년도에 시작하여 2003년도에 유전체의 초안이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3년 동안 30조 달러가 소요됐던 작업을 요즘은 하루 만에 100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할 수 있는 시대에 도달하였고, 그 시대를 넘어서 합성하는 시대까지 도달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유전자 가위라고 불리우는 둘이 커다란 혁신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이오 산업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이오 클러스터라는 용어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의 각 지역별로 클러스터가 특성화되어 있는 부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클러스터, 다시 말씀드리면 기술 집적화 단지가 발달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경우에는 연구개발과 벤처가 주관된 대덕 연구단지가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 오송 지역과 연계가 된다면 커다란 발전을 이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 더하기 1은 2라는 단순 더하기가 아닌 상승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클러스터의 발전은 앞으로 대전이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데 커다란 원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이오 산업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산업이기 때문에 다른 산업에 비해서 특히 윤리적인 문제 또 법적인 규제가 굉장히 높은 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의료에 사용되는 빅데이터를 활용한다든지 혹은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보는 데에서 많은 규제와 또 법적인 제한이 있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기술과 규제의 조화를 통해서 풀어나가야 될 분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바이오 산업은 바이오 빅데이터 창출과 같은 새로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데이터 네트워크, AI 혁신을 창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합리적이면서도 조화로운 규제 환경이 조성된다면 앞으로 신산업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전은 그 선두로서 국가의 경제와 또 국민 여러분들의 안전한 삶, 건강한 삶, 쾌적한 삶을 위해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바이오 경제 구현을 위해 추진한 5대 전략이 있는데 1번 글로벌 혁신 강화를 위한 연구 개발 혁신, 2번 바이오 분야 전문 인력 중점 육성, 3번 시장 성장 촉진을 위한 규제 제도 선진화, 4번 바이오 생태계 조성 및 해외 진출 지원, 5번 바이오 기반 기술 융합 사업화 지원의 5가지 중 전략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필요하면 6번을 하나 만들어 봐야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정부가 추진하는 바이오 경제 추진 전략이다. 즉 1번부터 5번까지 전부 다 정답이다. 여러분들 어느 걸 선택하셨습니까? 지금 보여드리는 1번부터 5번까지가 작년 5월 바이오 경제 구현을 위한 추진 전략의 대회에서 발표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대전의 바이오 산업을 혁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지 바이오 산업의 특성을 알아봄으로써 좀 더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